여러분, 오늘 점심에 무엇을 드셨습니까? 따끈한 된장찌개 한 그릇, 아니면 고소한 참기름 한 방울 두른 비빔밥 한 사발, 혹은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순두부찌개. 그 밥상 위에 놓인 음식 하나하나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콩팥을 살리고 있거나 아니면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멈추십시오. 지금 바로 5년 전 제 외래 진료실에 두 분이 함께 들어오셨습니다. 63살과 61살,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이웃 사촌 자매분들이셨습니다. 두 분은 같은 동네에서 자라셨고 비슷한 생활을 하셨고 둘 다 고혈압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언니인 63살 박영희님은 콩팥 기능이 정상의 30%였습니다. 투석을 준비해야 할 상태였습니다. 반면 동생인 61살 박정희님은 콩팥 기능이 85%였습니다. 거의 정상에 가까웠습니다. 같은 집안, 같은 동네, 같은 병력.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제가 두 분의 식단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답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밥상이었습니다. 언니 박영희님의 밥상에는 매일 짠 반찬들이 올라왔고 고기와 된장, 젓갈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동생 박정희님의 밥상에는 작은 텃밭에서 직접 키운 채소들이 매일 올라왔습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생분은 그저 조금 더 올바른 음식을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확신했습니다. 식탁은 생사의 갈림길이라는 것을. 매일 입으로 가져가는 숟가락 끝에서 여러분의 콩팥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을. 안녕하십니까. 기군, 저는 지난 25년간 대학병원 신장내과 전문의로서 응급실과 투석실에서 수많은 환자의 생사를 지켜봐온 의사 최현주입니다. 저는 유튜버가 아닙니다. 투석실 침대 옆에서 환자 손을 잡고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며 함께 눈물 흘렸던 의사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25년 임상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콩팥을 살리는 음식 10가지와 그것을 올바르게 드시는 정확한 방법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이 정보는 3분 진료 안에는 드릴 수 없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의사생활 25년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누가 뭐래도 비난을 받더라도 오늘 이 이야기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은 3가지를 얻어가실 겁니다. 첫 번째, 콩팥을 살리는 10가지 음식과 그 과학적 이유. 두 번째, 같은 음식도 잘못 드시면 오히려 독이 되는 올바른 섭취법. 세 번째, 이 음식들을 꾸준히 드신 후 콩팥이 회복된 실제 환자들의 이야기. 끝까지 보시면 오늘 저녁 밥상부터 바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절대 중간에 끄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댓글창에 밥상 건강이라고 4글자를 적어주십시오. 손으로 적는 순간 우리 뇌는 이것을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정보로 인식하여 절대 잊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밥상을 바꾸겠다는 여러분 자신과의 가장 엄숙한 약속입니다. 좋아요 버튼도 지금 바로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 한 번의 클릭이 내 콩팥을 내 손으로 지키겠다는 굳은 다짐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콩팥이 왜 음식에 이렇게 민감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콩팥은 하루에 200리터가 넘는 혈액을 걸러냅니다. 시에도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은 모두 소화된 후 혈액에 녹아들어 콩팥을 통과합니다. 달리 말하면 여러분이 드시는 모든 것이 콩팥 필터를 거칩니다. 하루 3번, 매일 365일, 여기에 나쁜 성분이 반복적으로 들어오면 콩팥의 미세한 그물망들이 하나씩 찢겨나갑니다. 반대로 올바른 음식이 반복적으로 들어오면 찢겨나간 그물망이 서서히 회복됩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기능의 70%가 망가질 때까지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음식은 지금 이 순간에도 콩팥에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살리는 신호거나 죽이는 신호거나.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10가지 음식은 그 살리는 신호를 보내는 음식들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기 전에 반드시 먼저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콩팥에 좋은 음식이면 많이 먹을수록 좋겠지요? 그 생각, 지금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50세 이후 콩팥에 있어서는 많이가 아니라 올바르게가 전부입니다. 같은 음식도 잘못 드시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오늘 각 음식마다 올바른 섭취법을 반드시 함께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자, 콩팥을 살리는 10가지 음식, 지금부터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입니다. 양배추.
여러분 냉장고 안에 양배추가 있으십니까? 양배추는 우리 식탁에서 가장 흔하고 가장 저렴하고 그러면서도 가장 강력하게 콩팥을 보호하는 채소입니다. 제가 직접 치료한 환자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강릉에 사시는 66살 조순옥 님이셨습니다. 평생 민박집을 운영하셨던 분으로 손님들 밥상 차리느라 정작 본인 건강은 챙기지 못하셨습니다. 전 처음 오셨을 때 크레아티닌 수치가 2.8이었고 발목이 항상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 여사님께 딱 한 가지부터 시작해달라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 양배추 2장을 살짝 쪄서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딱 이것 하나만. 2달이 지났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2.8에서 2.1로 내려왔습니다. 발목 부기가 줄었습니다. 조 여사님은 다음 외래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양배추가 이렇게 효자인 줄 몰랐습니다. 왜 양배추가 콩팥에 좋을까요? 양배추에는 피토케미칼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이 콩팥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염증 반응을 억제합니다. 또한 양배추는 칼륨 함량이 낮습니다. 50세 이후 콩팥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과도한 칼륨인데 양배추는 이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영양을 공급합니다. 올바른 섭취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살짝 쪄서 드십시오. 날것으로 드시면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분에서 3분 살짝 숨이 죽을 정도만 쪄 주십시오. 소금은 절대 넣지 마십시오. 들기름 한 방울, 참기름 한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하루 적정량은 손바닥 크기 2장입니다. 이 이상 드시면 배에 가스가 차실 수 있습니다. 2번째 음식입니다. 무. 여러분, 겨울이면 시장에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무. 이 평범한 채소가 콩팥 결석을 예방하고 콩팥의 독소 배출을 돕는 강력한 음식입니다. 무에는 디아스타아제라는 소화 효소가 풍부합니다. 이 효소가 위장에서 음식을 빠르게 분해하여 콩팥이 처리해야 할 질소 노폐물의 양을 줄여줍니다. 공장에 원료가 들어오기 전에 미리 정리해주는 일꾼과 같습니다. 또한 무의 수분 함량은 94%입니다. 이 풍부한 수분이 콩팥 안에 쌓인 노폐물을 자연스럽게 씻어내줍니다. 올바른 섭취법입니다. 무는 반드시 익혀서 드십시오. 날무는 소화 과정에서 가스를 만들어내고 위장에 부담을 줍니다. 무국이나 무나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단, 간은 최소화하십시오. 무국에 소금을 많이 넣으시면 무의 좋은 효과가 완전히 상쇄됩니다. 국물은 적게 건더기 위주로 드십시오. 하루 적정량은 엄지손가락 2마디 두께로 잘랐을 때 서너 조각입니다. 지금 혹시 주변에 무를 드시라고 권하고 싶은 분이 떠오르십니까? 지금 바로 카카오톡으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그분의 콩팥을 살리는 동아줄이 될 수 있습니다. 3번째 음식입니다. 양파. 양파를 썰 때 눈물이 나시지요? 그 눈물이 나게 하는 성분이 바로 콩팥을 살립니다. 양파에 들어있는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이것이 콩팥 세포의 산화 손상을 막아주고 염증을 줄여주며 콩팥으로 가는 혈류를 개선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69살 김재순 님이셨습니다. 평생 배를 타셨던 선원 출신으로 바다에서 몸을 혹사하셨던 분이셨습니다. 퇴직 후 고혈압과 함께 콩팥 기능이 50%로 떨어져 계셨습니다. 제가 식단 중에 양파를 매일 반 개씩 꼭 넣어드리도록 권했습니다. 볶음 요리에도 국에도 반찬에도 석 달 후 사구체 여과율이 50에서 67로 올라왔습니다. 선생님, 밥맛도 없었는데 양파 넣으니 뭘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몸도 가벼워지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올바른 섭취법입니다. 양파는 가열하면 케르세틴이 더 잘 흡수됩니다. 살짝 볶아 드시거나 수프에 넣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초이, 양파를 볶을 때 소금이나 간장을 많이 넣으시면 나트륨 과부하로 콩팥에 부담이 됩니다.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아주 소량만 사용하시고 간은 마지막에 아주 조금만 하십시오. 하루 적정량은 중간 크기 양파 반 개입니다. 4번째 음식입니다. 표고버섯. 말린 표고버섯 불리는 냄새 기억하십니까? 그 향기 속에 콩팥을 보호하는 성분이 가득합니다. 표고버섯에는 레티난이라는 다당류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콩팥의 염증 반응을 억제하며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콩팥 건강의 가장 큰 위협 중 하나가 만성염증인데 표고버섯이 바로 이 염증을 잡아줍니다. 또한 표고버섯은 칼륨 함량이 버섯류 중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면서 비타민 D 정우체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콩팥이 비타민 D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표고버섯은
콩팥의 부담을 줄이면서 영양을 공급하는 아주 현명한 음식입니다. 올바른 섭취법입니다. 생표고버섯보다 말린 표고버섯이 영양 성분이 더 농축되어 있습니다. 말린 표고버섯을 물에 30분 이상 불려서 사용하십시오. 불린 물도 버리지 마십시오. 그 물에 레티난이 녹아 있습니다. 국물 요리에 그 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루 적정량은 말린 표고버섯 2~3개입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퓨린 성분이 요산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아직 10가지 중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6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8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여러분이 지금 냉장고에 반드시 가지고 계실 바로 그 음식인데 잘못 드시면 콩팥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망가뜨립니다. 반드시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5번째 음식입니다. 오이. 전 여름철 텃밭에서 따온 오이. 그 시원한 맛이 생각나십니까? 오이는 수분 함량이 96%로 거의 물이나 다름없는 채소입니다. 이 수분이 콩팥을 자연스럽게 세척하고 독소를 희석시켜 소변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하수구에 물을 계속 흘려보내면 막힌 곳이 뚫리듯 오이의 수분이 콩팥 속에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줍니다. 또한 오이에는 시트룰린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콩팥으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혈류가 좋아지면 콩팥의 여과 기능이 자연스럽게 개선됩니다. 올바른 섭취법입니다. 오이는 껍질째 드십시오. 껍질에 항산화 성분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단, 반드시 소금을 뿌리지 말고 드십시오. 오이에 소금을 뿌려 절이는 순간 오이의 좋은 성분은 반감되고 나트륨만 남습니다. 식초를 아주 소량 뿌려 드시거나 그냥 드셔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하루 적정량은 중간 크기 오이 하나입니다. 6번째 음식입니다. 사과. 하루 1개의 사과가 의사를 멀리한다는 서양 속담을 들어보셨습니까? 콩팥에 관해서는 이 말이 정확히 맞습니다. 사과의 펙틴 성분은 콩팥이 처리해야 하는 독소를 장에서 미리 흡착하여 대변으로 배출시킵니다. 콩팥의 이를 미리 덜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사과의 말산 성분은 요로 결석을 예방하고 이미 생긴 작은 결석을 녹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하수관에 굳어가는 시멘트를 미리 녹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65살 신명희 님이셨습니다. 요로 결석이 반복적으로 생겨서 2해 동안 3차례나 수술을 받으셨던 분이셨습니다. 수술 후에도 또 결석이 생길까봐 항상 불안하셨습니다. 저는 신 여사님께 매일 사과 하나를 껍질째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물론 다른 식단 관리도 함께였습니다만 사과는 매일 빠지지 않고 드셨습니다. 2년이 지나도록 결석이 재발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이제 수술 걱정 없이 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올바른 섭취법입니다. 사과는 반드시 껍질째 드십시오. 껍질에 펙틴과 케르세틴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농약이 걱정되신다면 베이킹소다를 푸른 물에 5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씻어 드십시오. 주스로 만들어 드시면 섬유질이 파괴되므로 반드시 통째로 드십시오. 하루 적정량은 중간 크기 하나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이 음식들 좀 더 먹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 마음 지금 바로 구독 버튼으로 표현해 주십시오. 구독은 여러분이 제 원격 진료 환자로 등록하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수속입니다. 진료비는 평생 무료입니다. 매주 한 번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는 의학 정보를 직접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7번째 음식입니다. 마늘. 여러분, 마늘은 우리 음식에서 빠질 수 없는 식재료입니다. 그런데 이 마늘이 단순한 양념을 넘어 콩팥을 보호하는 강력한 약재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항염 작용을 합니다. 콩팥의 가장 큰 적이 산화 스트레스와 만성염증인데 마늘이 이 2가지를 동시에 공격합니다. 또한 알리신은 콩팥으로 가는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개선하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기억하는 환자분이 계십니다. 전주에 사시는 68살 임순자 님이셨습니다. 단아하고 조용한 분이셨는데 평생 텃밭 가꾸는 것을 낙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텃밭에서 가장 많이 키우신 것이 마늘이었습니다. 이웃들에게도 나눠주시고 본인도 몇 끼 빠지지 않고 드셨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임 여사님의 콩팥 수치는 같은 나이 평균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고혈압이 있으셨는데도 콩팥이 버텨준 데에는 이 마늘의 공이 컸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올바른 섭취법입니다. 마늘은 으깨거나 다진 후 10분을 두었다가 조리하십시오. 알리신은 세포가 파괴될 때 생성되는데
으깬 후 10분을 기다려야 알리신이 충분히 만들어집니다. 날마늘을 통째로 드시거나 으깨자마자 바로 가열하면 알리신이 파괴됩니다. 하루 적정량은 중간 크기 2쪽입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위장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8번째 음식입니다. 두부. 여러분, 냉장고 안에 두부가 있으십니까? 이 두부가 잘못 드시면 콩팥을 망가뜨리는 음식이 된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두부는 콩으로 만든 식물성 단백질 식품입니다. 올바르게 드시면 동물성 단백질 대신 콩팥 부담을 훨씬 줄이면서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훌륭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하루에 너무 많은 양을 드시거나 짠 양념과 함께 드시거나 이미 단백질을 충분히 드신 날에 추가로 드시면 콩팥이 처리해야 할 단백질 부하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이 사실을 몰라서 고생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청주에 사시는 62살 오경희 님이셨습니다. 채식 위주의 건강한 식단을 드신다고 자부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두부 한 모를 부쳐 드시고 점심에도 두부를 넣은 된장찌개를, 저녁에도 순두부찌개를 드셨습니다. 건강식이라고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온님의 콩팥은 매일 산모의 두부에서 나오는 단백질을 처리하느라 쉬지 못하고 과부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서서히 올라가고 있었고 단백뇨가 검출되었습니다. 두부를 올바르게 드시는 방법입니다. 쇼후 하루 총 두부 섭취량을 반모 이내로 제한하십시오. 두부를 드시는 날에는 고기, 생선, 계란 등 다른 단백질을 줄이십시오. 두부 요리를 할 때 간장이나 된장으로 짜게 간하지 마십시오. 두부찌개보다 두부구이나 두부 샐러드가 콩팥에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들기름을 살짝 두르고 소금 없이 구워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9번째 음식입니다. 브로콜리. 초록색 작은 나무처럼 생긴 브로콜리. 이 채소가 콩팥을 지키는 항산화 물질의 보고입니다.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은 콩팥 세포를 산화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독소를 제거하는 간의 효소를 활성화시켜 콩팥에 도달하는 독소의 양 자체를 줄여줍니다. 또한 브로콜리의 비타민C 성분은 콩팥의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브로콜리를 정기적으로 드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만성신장질환 진행 속도가 눈에 띄게 느리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올바른 섭취법입니다. 브로콜리는 너무 오래 삶지 마십시오. 끓는 물에 2분에서 3분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오래 삶으면 설포라판이 파괴됩니다. 살짝 데친 후 들기름에 가볍게 무쳐 드시거나 생브로콜리를 그대로 드셔도 됩니다. 단, 생브로콜리를 처음 드시는 분들은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으니 처음에는 살짝 쪄서 드십시오. 하루 적정량은 주먹 크기 한 움큼입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칼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10번째이자 마지막 음식입니다. 물. 놀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평범하고 가장 쉽고 가장 저렴하고 그러면서도 가장 강력하게 콩팥을 살리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콩팥은 물이 없으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제 물이 부족하면 콩팥 속 노폐물이 농축되어 결석이 만들어지고 독소가 혈액 속에 쌓이고 콩팥 세포가 손상됩니다. 반대로 물을 충분히 드시면 콩팥이 가장 쉽고 효율적으로 노폐물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도 잘못 드시면 오히려 콩팥에 부담이 됩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67살 정희철 님이셨습니다. 콩팥이 안 좋다는 말을 들은 후로 물을 억지로 많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3리터, 4리터씩 드셨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전해질 불균형이 생기고 콩팥에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너무 많은 물은 콩팥을 쉬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올바른 섭취법입니다. 50세 이후 하루 적정 수분 섭취량은 1.5리터에서 2리터입니다. 한꺼번에 많이 드시지 말고 하루 8번에서 10번으로 나눠서 드십시오. 한 번에 200ml 종이컵 한 잔씩입니다. 식사 중에는 과도하게 드시지 마십시오. 식사 30분 전과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미지근한 물로 드십시오. 아침에는 청와 비슷한 따뜻한 물로, 낮에는 상온의 물로 드십시오. 소변색으로 수분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소변이 연한 노란색이면 적절한 상태입니다. 진한 노란색이면 물이 부족한 것이고 완전히 투명하면 너무 많이 드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10가지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양배추, 무, 양파, 표고버섯, 오이, 사과, 마늘, 두부, 브로콜리, 그리고 물. 이 10가지는 모두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고 시장에서 쉽게 사실 수 있고 비싸지 않은 것들입니다.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양으로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이 61살 박정희님의 콩팥을 85%로 지켜준 비결이었습니다. 지금 잠깐 멈추시고 댓글창에 밥상이 약이다라고 5글자를 적어주십시오. 그 5글자가 오늘 여러분이 밥상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10가지 음식을 말씀드렸지만 아직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10가지 음식을 아무리 열심히 드셔도 딱 한 가지 습관을 함께 바꾸지 않으면 효과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나트륨입니다. 여러분, 짜게 드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음식이 싱거우면 입맛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그 짠맛이 지금 콩팥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나트륨이 많은 음식을 드시면 콩팥은 이 과도한 나트륨을 소변으로 배출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수분을 끌어다 씁니다. 이 과정에서 혈압이 올라가고 콩팥 혈관의 압력이 증가하고 콩팥의 미세 혈관들이 조금씩 손상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나트륨이 그것을 다 상쇄시켜 버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10가지 음식을 드실 때 공통된 원칙이 있습니다. 소금을 최소화하십시오. 국물 음식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조금만 드십시오.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음식을 줄이십시오. 이 한 가지만 지키셔도 10가지 음식의 효과가 2배가 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콩팥을 살리는 10가지 음식과 그 올바른 섭취법을 모두 아셨습니다. 양배추와 무, 양파와 표고버섯, 오이와 사과, 마늘과 두부, 브로콜리, 그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마시는 물, 그리고 이 모든 것의 효과를 지키는 나트륨 줄이기. 지금 이 순간에도 잘못된 밥상 때문에 콩팥이 서서히 망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다릅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는 것이 힘입니다. 오늘 저녁 밥상에서 딱 한 가지만 바꾸십시오. 내일은 2가지, 다음 주에는 3가지, 한꺼번에 다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조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꾸준히 매일 조금씩, 그것이 콩팥이 회복되는 방식입니다. 지금 바로 댓글창에 건강밥상이라고 4글자를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그 다짐 하나가, 그 클릭 하나가 오늘 저녁 밥상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구독 버튼도 눌러주십시오. 매주 한번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는 의학 정보를 직접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가족 단체 채팅방에 공유해 주십시오. 오늘 밥상에서 이 10가지 음식 중 하나라도 올릴 수 있도록 함께하는 가족이 생기면 그 힘이 배가 됩니다. 배우자분이 짜게 드신다면 직접 말씀하시기 불편하시지요? 이 영상을 조용히 보내주십시오.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가운 투석실 침대가 아니라 따뜻한 햇살 아래 귀여운 손주의 손을 잡고 함께 걷는 여러분을 뵙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그 밥상 위에서 그 미래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절대 하면 안 되는 식습관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중에서 그 식습관을 하고 계신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다음 영상에서 확인하십시오. 여러분과 가족 모두 늘 강건하시고 하루하루가 활력으로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평생 건강주치의 최현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